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2022년이 벌써 2월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2022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DSR을 적용하는데 적용하는 대상을 굉장히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는 원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대책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의 체력만 높여줬다. 그래서 고가 부동산들이 모여있는 강남권 같은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들이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튼튼해져 버려서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아예 효과를 볼 수 없는 정도까지 튼튼하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처음에 목적과는 반대되는 효과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이 강남의 부동산을 철옹성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알아보고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도 몇 가지 좀 보면서 원래 2022년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고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바뀌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습니다. 물론 이게 원래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더 당겨서 작년 12월 8일 이후부터 매도하는 거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12억까지 이제 비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기준일이 잔금일과 소유권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분들이 장기간 보유했을 때 받는 혜택이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요. 이 원래부터는 거주 기간까지를 합쳐서 최대 80%, 그러니까 보유의 최대 40%, 거주의 최대 10년 이상 40%에서 합쳐서 80%라는 거. 그래서 단순 보유만 했을 때는 최대 40%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2022년부터 12억 원이 넘는 매각 금액이 12억 원 이상 되는 상가 겸용 주택 있잖아요. 이제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이제 주택인 그런 주택들, 상가주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들은 원래는 기존에는 상가와 주택 부분 중에서 주택의 부분이 상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거나 면적이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를 비과세해 주거나 적용을 받게 됐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는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받고 상가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출 규제인데요. 총부채 상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DSR 규제가 강화됐는데 어떻게 강화되느냐? 대출 총량 자체가 점점 작아져서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 대출하는 분들의 비중에서 8.8%에서 최대 77.2%로 대상이 대폭 확대돼서 거의 다 대부분이 이 DSR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금융권까지 이 DSR 규제를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은행, 보험, 상호, 그 다음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기관들까지 모두 다 합쳐서 전체 대출 규제 비율 자체가 40에서 많게는 160%까지 대출 한도가 주어졌었는데 이걸 대폭 낮춰서요, 최소 40%에서 최대 110%로 낮아졌다. 그래서 금액도 낮아지고 또 전체적인 대상은 추가적으로 많이 확대됐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화돼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실수요자들한테 대출은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 시장의 대출 규제는 강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은 강남 같은 곳을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 중에서
중산층과 서민층들도 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 15억 이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예 대출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걸 현금으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현금 부자들,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강남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대출을 좀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상급지로 옮겨가고 싶어 하시는 중산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강남을 투자할 수 있는, 강남을 입성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버리고, 강남이라는 철옹성이 만들어져서 강남권 내에 고가 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원화시켜 버리고,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철옹성 안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대출이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아예 대출이 없다 보니까 또 정책적 수단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유세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면은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그 정도의 영향. 그러니까 정책적 수단이 3개, 4개, 5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정책적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철옹성이 만들어지고, 기초 체력이 너무 튼튼한 그런 부동산 투자자들 군을 만들어 버렸고, 반대로 이 철옹성 바깥에 있는 수요자분들은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이거에 대한 직격탄을 맞아서 이 바깥에, 철옹성 바깥에 있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유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불안정한 시장이 만들어지게 돼서 튼튼하고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물가 상승률이나 또는 화폐 가치 하락만큼의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으로 이원화되는, 의도치 않게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거나 또는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선도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더라도 이 규제 대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욱더, 이런 지역들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그들만의, 그 사세니까 그들만의 리그로서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히려 경기 변동에 따라서 유동성이 심해지는 외곽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들은 그만큼 더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2022년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현금 부자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대출이라든지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지는, 양극화가 오히려 강화되고 심화되고 가속화되는 효과를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더 남아있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데, 두 당에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공급 정책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차가 생기게 돼요.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장은 안정화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히려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드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약은 공급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최소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장을 오히려 불붙게 만드는, 펄펄 끓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공급 정책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쏟아내놓고 있지만, 그 반대로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을 같이 내놓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상반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상반되지만 과정 중에서는 똑같은 정책이다. 그래서 시장의 공급을 독려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겠지만, 이런 재개발 재건축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 노후주택,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또 신규 아파트로 바뀌고,
노후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가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고, 그것도 지역적인 차이가 되게 커지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리는 양극화도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몇 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정치적 이벤트가 3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있는데, 이 두 개의 정치적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겠지만은 5월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6월 달 지자체장 선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어떤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고 나면은 그 방향에 맞춰서 시장이 반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원래 대출 규제가 있고 지표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하락 반전하고 있는 것들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적인 현상은 5월 이후가 되어야만 어떤 방향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시차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다양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다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은 5월 이후, 6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안정세를 찾을지 아니면 상승 기조를 탈지,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점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향후에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읽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